우리 아이들은 무책임하게 불신당하고 있고 심지어 매도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죠? 앞에서 방법들을 들으셨죠? 그죠? 이 방법들을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을까요? 교육받아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부 방법을 전문적으로 교육하지 않죠. 정식적으로 교육하지 않죠. 이것은 너무 가혹한 일 아닐까요? 이런 비유를 드리면 제일 와닿았을 겁니다. 수영장에 갔습니다. 우리 아이 꼬마애 때 수영장 데리고 와서 수영장에 그냥 밀어넣으시고 알아서 수영하라는 부분이 없으시죠. 그건 큰일 난 일이고 무책임을 넘어서 너무 위험한 일이죠. 뭐 가르치십니까? 호흡법, 음파,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물에 넣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죠. 뒤에서 잡아주시죠. 처음부터 그냥 굴려놓고 넘어지면 너가 게을러서 그래. 선천적으로 너는 안 되는 애야. 수영장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는 애한테 네가 게을러서 그래. 선천적으로 너는 안 되는 애야. 그렇게 안 하시죠. 근데 공부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수영이나 자전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다 네 잘못이야. 네가 게을러서 그래. 선천적으로 네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건 이건 불신을 넘어선 크나큰 매도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불신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억울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믿음을 강조하는 두 번째 이유, 특히 이 방송, 이 강의를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꼭 믿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믿음을 세 번째 코드로 가져온 겁니다. 온갖 세상에서, 밖에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불신받습니다. 다 네 탓이고 네 책임이라고 비합리적이고 무책임하게 불신받고 매도받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이 믿어주시면 밖에서 겪었던 불신이 한 번에 회복됩니다.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저는 참고로 아이들이 방법을 몰라서라는 걸 알고 있고 방법을 알면 얼마나 바뀌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믿어줘도 또는 저 말고 세상이 믿어줘도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이 안 믿어주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자, 물론 반문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 중학교 사춘기 지난 다음부터는 저랑 말도 안 해요. 엄마 아빠가 믿어주는 거 그렇게까지 아이한테 영향 없어요. 착각이십니다.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사춘기가 지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사춘기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사춘기의 코드가 뭔지 아세요? 당황하는 거죠. 뭔지 아세요? 마음은 아직 아이인데 몸이 성인처럼 커버렸어요. 그 미스매치 때문에 방황하는 게 사춘기의 본질이죠. 마음은 아이라고 했죠.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엄청 크고 이제 엄마 아빠랑은 얘기 안 하려고 하거나 같은 어른이라고 대들려고 하는 우리 아이 있죠. 껍데기만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때 그 아이를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는 뭡니까? 부모님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부모님이 절대 부모님만 바라보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만 하루 종일 관심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 애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애는 내가 뭐라고 말할 때 문 꽝 닫고 그 꽝 닫음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나를 안 믿어줘? 밖에서 안 믿어주는 세상입니다. 모든 걸 아이 탓으로 돌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나의 절대적인 우리 부모님이 나는 너도 홍공이든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어라고 하잖아요. 회복됩니다. 거꾸로 밖에서 저뿐만 아니라 그 누가 와서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 믿는다고 해도 집으로 돌아온 껍데기는 크지만 작은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나 어떨 것 같아? 그때 윽박지르지 않고 심지어 지나가는 소리도 위험합니다. 에이 그건 의지가 있는 애들이지. 그건 특별한 애들이 하는 거야라고 하는 순간 우리 아이는 무너집니다. 또 다른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한번 믿어보긴 할 텐데 근데 그랬다가 아이가 해이해지면요. 부모 역할 중에 하나 좀 자극을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답을 드릴게요. 이미 세상은 밖은 자극의 왕국입니다. 이미 밖에서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왜 이렇게 의지가 없니? 네가 홍공을 어떻게 해? 그건 잘하는 애들이야. 이미 밖에서 엄청난 자극, 이미 칼과 수많은 창을 찔리고 피를 흘리면서 돌아온 애를 상상해보세요. 집에서 창 하나 더 꽂잖아요. 그런다고 자극되지 않고요. 그 창은 그 어떤 창보다 큽니다. 아이는 무너집니다. 집은 그 피 흘린 아이를 닦아주는 마지막 회복처입니다. 그렇게 반문하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또 반문하실 거예요. 다 알겠는데요. 아이가 성적을 보여주면 그럼 믿을 수 있겠는데 한 번도 홍공을 제대로 하는 모습이나 성적을 보여주지 않는데 제가 믿어야 된다고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조건부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입시 전문가고요. 감히 양육에 대해서는 모르고 제가 말할 자격도 안 되지만 양육 전문가님한테 들었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의 존재는, 부모님의 믿음은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본질이라고 들었어요. 보여주면
믿겠다. 이것은 학원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네가 잘하는지 보면 믿어줄게. 거꾸로 그 와중에 부모님이 해야 될 것은 잘하는지 아니는 나중 얘기고 내가 먼저 믿겠다는 거죠. 혼공을 네가 의지 있게 하면 내가 믿어줄게가 아니고요. 부모님이 믿어주시잖아요. 그러면 혼공을 하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왜 믿어야 되느냐? 제가 왜 갑자기 믿음을 강조하느냐? 우리 애들은 방법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억울하게 모든 게 네 탓이라고 공격받고 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믿음이 절대적이다. 자,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감성적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감성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해야 공부를 잘합니다. 성적이 오릅니다. 부모님이 믿어주셔야 성적이 잘 나온다고요. 이 메커니즘을 설명드릴까요? 자, 부모님들 제일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거, 제일 관심 있는 거. 우리 애는 의지가 없어요. 공부, 의지, 동기부여 제일 관심 많으시죠? 이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말씀드릴까요? 우리 애는 잘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은 애 없습니다. 모두 다 잘하고 싶어 해요. 저는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애 없어요. 다들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더 근원에 있는 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어서요. 나를 못 믿게 돼요. 그 자신을 10대 때는 특히 타인의 믿음으로부터 부여받는 겁니다. 자, 이런 메커니즘이죠. 부모님이 믿어주십니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획득됩니다. 할 수 있으니까 성적이 비록 한번 꺾이더라도 의지까지 꺾이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다시 부모님의 믿음으로부터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고 꺾이지 않은 의지가 생겨서 최종적으로 성적이 올라가는. 성적을 올리고 싶으세요? 믿어주세요. 혼공은 필수라고 그랬죠? 그래야 입시 성적이 잘 나온다고 했죠? 혼공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으세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 코드는 혼공은 이상이 아닌 특별한 아이들만의 얘기가 아닌 믿음이다. 우리 애도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지금 몇 등인지는 안 중요해요. 몇 등인지를 보고 믿을까 말까 결정했으니까 그 등수에서 못 올라가는 겁니다. 등수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어. 그게 진심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또 오늘 이 방송 보시고 가서 가식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무슨 방송을 봤는데 느낀 바가 있어. 너 믿어?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은 금방 믿으십니다. 물론 부모님도 어색하실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2번, 3번, 4번, 5번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법의 순간입니다. 아이가 처음에 되게 반항할 거예요. 어디서 또 무슨 방송 봤나 봐. 영혼 없는 믿음? 알겠어. 부모님도 그 시니컬한 반응에 짜증이 나실 거지만 계속 아니야 믿어. 스스로도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한 7번쯤 얘기했을 때 갑자기 아이가 여전히 시니컬한 태도지만 고개를 살짝 돌릴 겁니다. 진짜 믿어? 그게 마법의 순간, 회복의 순간이야.